평생 살아온 내 집을 팔지 않고요. 오히려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으며 계속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은퇴 후 현금 흐름의 강력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리버스 모기지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바로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끊길 걱정을 덜어주는 금융 도구의 하나로서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집 한 채가요, 자산의 전부나 다름없는 그런 분들께는요,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리버스 모기지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25년 현재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연금 상품 어뉴이티와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특별한 행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는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LA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 신간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의 핵심 내용을 다루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전세 전략, 해외 계좌 신고, 리빙 트러스트, 바람직한 은퇴 준비까지 미국 자산관리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라이브 Q&A, 그리고 소규모 네트워킹, 그리고 사인본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요, $500 상당의 1대1 상담 기회도 드립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10월 3일까지 얼리버드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자, 첫 번째요. 리버스 모기지가 무엇이냐? 이름 그대로 거꾸로 된 모기지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모기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요, 그 다음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리버스 모기지는요, 내가 소유한 어떤 집의 순자산 가치, 즉 에쿼티를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계속해서 빌리는 건데,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달 또는 일시불로 돈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출금은요, 집을 팔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차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이 상환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밖에도 조기 상환되는 사유들이 있긴 합니다. 주거를 유지하지 않는다거나, 재산세와 이 해당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장기 요양과 같은 그런 사유로 주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환되게 되죠. 리버스 모기지의 가장 큰 장점과 안전장치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리버스 모기지 가장 큰 장점은요, 이게 내가 돈을 받는데 그 대상이 되는 담보 자산에서 계속해서 평생 동안 거주할 권리를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강력한 안전장치일 텐데요. 이게 뭐냐라는 건데, 만약에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받은 돈의 가치가 이 실제 이 모기지로 제공된 집 가격을 초과하더라도요, 문제되지 않는다. 상환 의무는 내가 나중에 계속해서 받으니까 사후에 상환하는 그 금액의 의무는 집값까지로 제한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 리버스 모기지를 할 때 이 FHA죠, 연방주택청일 텐데요. 여기서 지급액을 보증해주는 모기지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이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리버스 모기지를 했는데 더 많이 받으면 빚이 상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일은 없다.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는 그런 상황은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현재 리버스 모기지의 자격 조건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25년도 기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이요. 주택 소유주 중에요, 한 명이라도 만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주 요건이 있는데요. 신청하는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이요, 투자용이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primary residence, 실제 거주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쿼티인데요. 주택에 쌓인 순자산 가치, 즉 이 에쿼티가 충분해야 되겠죠. 그래야 리버스 모기지로 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기존의 모기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요, 리버스 모기지로 받은 자금을 우선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유지 의무가 있어요. 뭐냐? 당연한 얘기겠죠. 프로퍼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의 소유주로서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계속 납부해야 되고요,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인데요. 돈, 자금, 자산, 이 모기지 금액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그런 일시불 방식도 있고요. 럼썸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또 꺼내 쓸 수 있는 라인 오브 크레딧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물론 매달 일정액을 평생 동안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받는 그런 연금 방식이 될 텐데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리버스 모기지의 단점 또는 뭐 고려 사항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도 리버스 모기지가 많은 분들께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초기 비용과 이자입니다. 일반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그 FHA의 보증보험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초기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받을 때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하니까 대출 잔액이 빠르게 불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자라는 것, 그리고 나의 원금 포함해서요. 아시다시피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또는 집을 팔 때 한 번에 갚게 된다라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 재산이 감소되겠죠. 당연히 뭐 이자도 붙고 내가 빌리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느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남게 되는 에코티, 순자산 가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집을 상속받을 자녀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모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가 앞서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죠. 뭐 재산세 또는 뭐 주택보험료, 그리고 주택 유지 보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요, 집을 잃고 또 대출금의 전액을요 즉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실질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의외로 적은 수령액입니다. 집값의 전체 가치가 아니라 나이, 그리고 현재 이자율, 그리고 또 나의 에쿼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된 한도 내에서만 현금 수령이 가능하니까요. 특히 젊을수록 이걸 하면요, 수령액이 더 적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단점 내진 고려사항이 있는데, 근데 이 리버스 모기지를 이제 감안하는 또는 고려하는 그런 분들께서 집을 실제로 상속해 줄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단점들은 큰 단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설사 내가 더 많이 받더라도 이 FHA 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내가 빚을 상속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월스트 케이스 내가 내 집 더 이상 상속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거니까요.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추가의 부담을 지지는 않고 내 집을 상속해 주지 못한다는 정도를 감안한다면 뭐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요, 이제 리버스 모기지와 우리 어뉴이티 많이 또 고려하실 텐데요. 어떤 게 유리할까, 이에 대한 장단점의 비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이걸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데요. 두 가지 모두 평생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뭐냐면 첫 번째, 현금 흐름의 규모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어뉴이티가 리버스 모기지보다 더 높은 월 수령액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의 주택으로요,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요, 대체로 한 월 2,500,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뭐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같은 금액을 어뉴이티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적인 차이라 그러면요, 어뉴이티가 그럼 뭐 더 받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왜? 차이가 있잖아요. 뭐냐? 어뉴이티는 집을 팔아서 생긴 목돈으로 가입하는 개념이죠. 즉 거주의 가치를 내가 포기하고 현금 흐름을 대신에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일 텐데, 반면에 이 리버스 모기지는요,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미래 집값이 오르면요, 그 혜택 역시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결국 요약하면 어뉴이티와 리버스 모기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더 높은 수령액을 원한다면 어뉴이티가 맞을 것이고요. 또 내 집에서 계속 사는 것, 그리고 이걸 내 재산으로 가져가는 것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 리버스 모기지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리버스 모기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중요한 은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어떤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금 흐름은 필요하지만 집을 떠나지 않겠다, 떠나고 싶지 않다, 또는 떠날 수 없다, 이런 경우겠죠. 집 외에 어떤 충분한 연금이나 투자 자산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오랜 기간 살아온 집에 대한 또 정서적인 애착, 또 기타 이유로 집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겠고요. 두 번째, 은퇴 후에도 빚이 남아있는 경우겠죠. 기존 모기지 잔액이 남아있어서 매달 상환 부담이 있는 그런 분들은요,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받은 목돈으로 기존 모기지를 갚고요, 또 매달 나가는 지출을 없애고요, 또 동시에 연금 형식으로 또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말하자면 은퇴 후에 어떤 부채를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해결책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리버스 모기지요. 모든 은퇴자들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겠고요. 하지만 은퇴 후에 소득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또 평생 살아온 어떤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요, 매우 유효하고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거는 나의 상황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어니티와 같은 다른 금융 상품과의 어떤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해서요,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거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